행궁이란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였을 때 임시로 머무는 거처를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약 20여 개의 행궁이 있었고 행궁의 목적은 능행, 휴양, 그리고 전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남한산성 행궁은 전란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행궁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남한산성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남루는 한강 남쪽에 누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구조는 삼문 3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문이라 함은 왕이 정무를 보는 정전까지 3개의 문을 지나쳐야 한다는 뜻이고요. 3조는 신하의 공간인 외조, 왕의 공간인 치조, 그리고 연조를 뜻합니다. 네, 이곳은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인데요.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은 왕이 행궁에 행차하였을 때 정무를 보던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외행전 기둥을 보시면 주련이라고 하는 나무판이 걸려 있는데요. 주련에는 좋은 글귀나 시구를 적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외행전 지붕을 보시면 한자 팔자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붕을 팔짝 지붕이라고 하고요. 궁궐에서만 쓰이는 지붕 형태였다고 합니다. 지붕 위쪽을 보시면 잡상이라고 하는 인형같이 생긴 것들이 위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 지붕 위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남한산성 행궁 내행전입니다. 내행전은 왕이 도성을 떠나 행궁에 왔을 때 침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왕의 침소로 사용하던 건물답게 이곳에는 1월 오봉도가 있는데요. 1월 오봉도는 왕의 정전 뒤, 어자 뒤에 늘 있으면서 왕의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궁궐 기록화에서는 왕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1월 오봉도는 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늘 표시해주는 병풍으로 여러 군데의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병풍 앞에 있는 의자는 교의라고 하는데요. 교의는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교의는 역시 왕의 가구답게 붉은색인 주치를 하였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용무늬와 구름무늬, 그리고 바닥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숫자, 그리고 다산과 다복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천장을 보실게요. 천장에는 예쁜 단청이 있는데요. 단청은 처음에는 벌레를 막는 용도로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려졌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왕의 방인데요. 왕의 방을 보시면 궁중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8폭의 십장생 병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십장생은 10가지의 오래 사는 생물을 지칭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면 해, 학, 구름, 산, 소나무, 불로초, 사슴, 물, 거북, 그리고 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풍 앞에는 보료와 장침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왕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붉은색으로 주치를 한 책상인 경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서의 물품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연상이라는 수납 공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을 보실까요? 이쪽을 보시면 대나무로 만들어진 지통이 있는데요. 지통은 대나무의 문양을 살려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편을 보실게요. 뒤편을 보시면 사방탁자가 있는데요. 사방탁자 역시 붉은색의 주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방탁자는 4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사방탁자는 2칸으로 되어 있고 사방탁자의 좁고 긴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왕의 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자의 방에 들어왔는데요. 세자의 방과 왕의 방의 다른 점은 가구의 색깔입니다. 왕의 방은 붉은 주칠을 한 가구들이 있고 세자의 방은 흑칠을 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앞에 병풍을 보시면 6폭의 아름다운 산수화가 있는데요. 조선 산수화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보료와 장치민 이불이 있고요. 이곳에서 세자가 쉬었음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서안이라고 하는 책상이 있고요. 저쪽에는 요즘 시대의 독서대와 같은 서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사방 탁자장이 있는데요. 세자의 방 가구답게 흙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방 탁자에 장이 붙은 이유는 밑편에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사방 탁자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까지 세자방을 보셨습니다. 일장각은 광주 유수가 직무를 보던 공간으로서 일장각의 이름은 청량산의 다른 이름인 일장산에서 따와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일장각에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은 대청인데요. 대청에는 저쪽에 바둑판이 있고 그 옆에 책을 읽는 책상인 서안이 있고 그 옆에 제 옆에 있는 평상이 있습니다. 평상은 나무로 만든 가구로서 여름철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평상은 두 짝이 하나가 되는 구성으로서 옆에는 낮은 난간을 달아 사람이 잠결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는 지금 목침이 보이는데요. 목침 역시 나무로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그만큼 모양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목침 안에는 약재를 넣어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목침 역시 듬성듬성 만들어서 바람이 통해 여름날에 아주 시원한 베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일장각의 방 안입니다. 방 안을 바로 보시면 뒤에 매화도 병풍 8폭이 보이실 텐데요. 매화는 매랑 국죽 사군자의 하나로서 선비의 방에 많이 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화로가 보이는데요. 화로는 겨울에는 뜨거운 숯을 담아 사용을 하였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담아 시원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담배에 관한 용품을 담아 놓는 제판이 있는데요. 제판 위에는 곰방대, 그리고 잿더리, 그리고 잠시 담배를 내려놓을 때 쓰였던 휴연대가 있습니다. 휴연대는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이 되어 있고요. 네 방향으로 건공감리, 태극기에 있는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함은 담배통인데요. 두 칸으로 되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긴 원형으로 된 통이 있는데 저 통은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망건을 담아 놓는 망건통입니다. 옆을 보시면 고비라는 색지와 한지를 꼽아 놓을 수 있는 장식품이 있는데요. 대나무를 사용하여 대나무의 질감이라던가 휘는 정도를 아름답게 표현한 실내 가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방탁자가 있는데요. 사방탁자는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방 안에 있는 가구로 연적이나 도자기 그리고 부통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사각형의 틀로 되어 있어 촉이 5개가 꼽혀져 있는 액자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붓을 걸어서 붓을 말리는 용도로 쓰는 붓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방은 아니었고요. 그런 지위가 있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를 보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남한산성 행궁 가장 마지막에 있는 후원입니다. 후원은 왕이 정무를 보고 지칠 때 와서 휴식을 하거나 활을 쏘며 심신을 수양하던 공간이었는데요. 뒤에 있는 정자는 활을 쏠 때 활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이위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남한산성 후원에서는 주말마다 활을 쏘기 체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원을 둘러보실게요. 참 평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방문하셔서 후원까지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기를 권해봅니다.